네, 잘 들리시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리뷰하게 될 논문은 Learning to RNN with Expressive Hidden State라는 논문으로 펀디멘탈 팀 차지훈입니다. 요 논문은 UC 버클리 메타 연구진이 트랜스포머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TTT 아키텍처에 관한 논문으로 새로운 정보 압축과 기억 메커니즘을 통해 긴 문맥에 대응할 수 있는 패스트 타임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의 모델에 대해 소개한 논문입니다. 연구자 중 스탠포드 대학 박사 유선의 연구 방향은 오래전부터 이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연구원들은 이 TTT 연구가 1년 반 동안 지속되었으며 TTT 아이디어가 탄생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올 7월 5일에 발표된 비교적 따끈한 논문입니다. 논문 리뷰 순서는 인트로부터 컨클루전까지 앞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트랜스포머 논문입니다. 과연 attention을 대항할 만한 그런 개념이 없을지 이번 발표된 TTT 논문에서 어떻게 트랜스포머의 attention을 RNN 구조로 구현하는지에 대해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은 RNN의 히든 스테이터를 머신러닝 모델, 그러니까 모델 내 모델 구조로 대체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처리 데이터 양에 상관없이 내부 모델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계산 복잡성을 없애 트랜스포머 구조의 약점을 보완한 논문입니다. 이러한 논문이 나온 배경에서 기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RNN이나 LSTM 등 기존 모델들은 트랜스포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RNN의 선형 개념을 사용한 RWKV나 KLCM, 만바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제안되고는 있었지만 트랜스포머에 도전하고 성과도 보이곤 있지만 트랜스포머의 벤치마크 기준선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더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로도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직 주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RNN에서 영감을 받은 방법론인 특히 만바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만바는 선형 복잡성, 그러니까 리니어 컴플렉시티를 없애고 좋은 메모리 효율을 제시는 하긴 했지만 아직 작은 크기로 인한 성능 제한과 가장 중요한 긴 컨텍스트에서 사용되어야 할 때 여전히 추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의 후반부로 갈수록 토큰이 더 많은 정보를 예측을 해야 되지만 트랜스포머는 여전히 강력했고 만바는 취약했는데요. 이거는 셀프 어텐션의 기능으로 문맥을 정보 조회 시 사용하는 테이블로 사용되었고 만바는 고정 상태의 은닉 상태로 그 정보를 압축해야 했기 때문에 크기 내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 유출이나 아직도 고질적인 RNN 구조의 데이터 망각 문제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고질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NN 기반 구조에서 데이터 유출 없이 수많은 데이터의 압축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핵심이 되었고요.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자기지도 학습 메커니즘 방식입니다.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모델 가중치로 압축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내 임의적인 연결에 대해서 강한 이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RNN을 전체적인 틀로 사용해서 선형 복잡성을 유지를 하면서 히든 스테이트를 ML 모델로 대체를 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층을 계속 쌓아서 길이를 늘리는 대신에 RNN 이 모델에 기계학습 모델을 내부적으로 대체를 하였고 이런 구조로 선형 복잡도를 가진 모델 아키텍처에서 부족했던 표현력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실제로 입력 토큰을 경사하강법으로 컨텍스트 압축을 구현을 했고요. 이제 더 많은 추가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었고 이중 복잡도 없이 단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TTT 계층은 어텐션을 직접적으로 대체하고 RNN 구조에서 표현 메모리로 선형 복잡도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수백만, 언젠가는 수십억 개의 토큰까지도 컨텍스트에 사용을 해서 LLM을 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특히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은 이 멋있게도 연구 저자 중 한 명이 카렌 다니엘이라는 분이 트위터를 통해 이 모델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125M에서 1.3밀리언의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TTT가 트랜스포머나 맘바의 기반 아키텍처를 능가하거나 그에 필적한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맘바와 비교를 했을 때 TTT 리니어라는 모델은 더 낮은 퍼플렉시티를 가지고 있고 플롭도 더 적으며 긴 컨텍스트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을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연구자들이 이러한 자기지도 학습이 대규모 훈련 세트를 대형 언어 모델의 가중치로 압축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고요. TTT는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모델 내 모델 구조, 이러한 구조에서 RNN 내부에 있는 시퀀스 모델링 레이어로 테스트 시간에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시켜서 표현력 있는 응립 상태를 가지게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연구자들은 TTT라고 명명하였고요. 다시 말해서 RNN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하듯이 내부 모델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즉, 텍스트 시퀀스의 숨겨진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테스트 시 모델을 훈련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구팀은 이 새로운 층을 테스트 시간 훈련,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TTT는 RNN 구조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컨텍스트를 고정 크기로 압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계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구조에 주목해서 보면 외부와 내부의 두 가지 루프가 동작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하나는 컨텍스트에서 숨겨진 상태를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하는 내적 루프가 안에 존재하고요. 내적 루프에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내부 구조의 머신러닝 모델이 토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디언트 학습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되고 영시적인 능동 학습, 액티브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전체 시퀀스 처리를 포함하는 큰 외부 모델을 학습하는 외적 루프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이 자기지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외부 모델이 개입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외적 루프는 아우터 루프, 보이시는 아우터 루프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작업의 설정 방법을 또 학습합니다. 이렇게 외적 루프의 목표를 자기지도 학습 작업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인간이 학습 과정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논문의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메타 학습, 메타 러닝 방식은 컨텍스트를 유연하게 압축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TTT의 구조적 이점은 개별 인스턴스에 대해 목표를 최적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이 모두 훈련 인스턴스를 평균적으로 최적화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각 인스턴스가 독립적으로 일반화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TT의 실장점은 특히 모델의 아웃레이어 성능을 향상시키고요. 자기지도 학습으로 공식화하여 훈련 모델에서 유연성과 적응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주목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내적 루프에서 선택한 기계학습 모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연구팀이 TTT 리니어와 그래서 TTT MLP라는 두 가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도입을 했고요. 이 각각 예시에서 히든 스테이트는 각 선형 모델과 두 층의 다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MLP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TTT 레이어가 선형 모델일 경우에 리니어 어텐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 앞에 수식을 통해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외적 레이어에서는 QKV 프로젝트 행렬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TTT를 수학적으로 리니어 어텐션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TTT 레이어는 RNN 레이어와 셀프 어텐션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기 때문에 대형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플래그 앤 플레이처럼 교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TTT층은 어떤 네트워크 아키텍처와도 통합될 수가 있으며 종단간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TTT 레이어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다른 언어 모델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과 같은 동일한 데이터 레시피와 목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매개 변수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TT 레이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훈련 중에 미니 배치 시퀀스에 그레디언트 스텝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TTT 동안에도 미니 배치의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적인 GPU와 TPU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각 TTT 미니 배치 내 작업을 위한 이중 형식을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훈련 속도가 5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TTT 리니어는 8K 컨텍스트에서 맘바와 비슷하게 되지만 트랜스포머보다는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모든 시퀀스 모델링 층에서 문맥의 히스토리를 히든 스테이트에 저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 LSTM과 아까 말했던 모델들인 RWKV, 만바와 같은 RNN층은 컨텍스트를 시간간의 고정된 크기 상태로 압축하고 RNN층의 긴 컨텍스트에서 성능이 그 숨겨진 상태인 ST의 표현력에 의해 제한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셀프 어텐션의 히든 스테이트가 T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KV 리스트로 본다고 한다면 업데이트의 규칙이 현재 KV 튜플을 이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이 되게 되고요. 출력 규칙은 모든 튜플을 스캔하여 어텐션 매트릭스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트랜스포머 구조는 명시적으로 모든 컨텍스트를 모든 문맥을 히스토리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압축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셀프 어텐션이 긴 문맥에서 RNN층보다 더 표현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 선형으로 증가하는 숨겨진 상태를 스캔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모델의 크기도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긴 컨텍스트의 효율성과 표현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나은 압축 방법이 필요했고요. 수백 수천만 개의 토큰을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압축해서 구조와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 연구자들의 미션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나온 아이디어로 모든 RNN층을 더 큰 아키텍처에 통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바에 대해서 실험 후 연구팀은 이것이 TTT층의 퍼플렉시티도 개선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한 방법에 포함시켰고요. 이렇게 TTT 레이어가 만바나 트랜스포머의 백본 아키텍처에서 테스트가 되었고 다양한 백본과 기계학습 모델의 조합이 흥미로운 효과들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바 백본과 TTT 레이어 조합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만바 백본 내에서 TTT MLP는 TTT 리니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트랜스포머 백본에서는 TTT MLP가 TTT 리니어보다 더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만바 백본의 시간적 컨볼루션이 그 시퀀스 모델링 레이어가 덜 표현력이 있는 경우에 더 도움이 된다는 가설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형 모델이 MLP 모델보다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TTT 선형이 만바 백본의 컨볼루션부터 더 많은 이득 혜택을 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보면 저자들이 모델 성능을 TTT 리니어, TTT MLP와 두 가지 기준 모델인 트랜스포머와 만바를 서로 다른 모델 크기와 문맥 길이에 걸쳐 비교하는 1년의 실험을 통해 검증들을 하였고요. 실험은 2K에서 32K까지 문맥을 가진 파일과 북3와 같은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모델의 성능은 퍼플렉시티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었고 프리트레인과 파인튜닝 미세 조정 모델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먼저 13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5개의 대형 모델로 북3라는 파일 서브셋에서 학습한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짧은 2K 컨텍스트에서는 TTT 리니어와 만바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비슷하게 됩니다. 플롭의 비용이 큰 경우에는 TTT MLP의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데요. TTT MLP는 모든 모델의 크기에서 TTT 리니어보다 더 나은 퍼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지만 플롭의 추가 비용이 이 이점을 상쇄했다고 합니다. 8K 컨텍스트에서는 TTT 리니어와 MLP의 성능이 만바를 현저히 능가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2K 컨텍스트에서의 관찰 결과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와 TTT MLP조차도 1.3B 정도의 규모에서 만바보다 약간 우수합니다. 또한 실험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컨텍스트의 길이가 더 길어짐에 따라서 TTT층의 만바에 대한 이점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컨텍스트의 길이가 8K 이상일 때 트랜스포머는 여전히 모든 모델 크기에서 좋은 퍼플렉시티를 보여주지만 플롭 비용으로 인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TTT 리니어와 TTT MLP 모델이 만바를 초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2K 컨텍스트 길이까지도 만바를 약간 초월했지만 4개의 TTT 모델 중 3개가 만바나 트랜스포머를 앞서 이 TTT 모델이 자원 대비 성능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논문에서 제시된 이런 구조의 레이어들이 더 큰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압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존의 RNN 기반 모델보다 성능을 향상시킨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가 어떤 성능을 보여도 2차 복잡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자들은 TTT 기반 모델이 크기가 더 클 수 있지만 학습 비용이 더 저렴하거나 심지어 트랜스포머를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이턴시를 평가했는데요. 모델의 실시간 효율성을 평가해서 TPU와 GPU 내에서의 포워드 레이턴시 그리고 생산 영상의 레이턴시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기준 모델은 컨텍스트가 2K 때 각 반복 훈련에 0.3초가 필요했다고 하고요. TTT 리니어는 각 반복에 0.27초가 필요했습니다. 즉 시스템의 최적화 없이도 트랜스포머보다 10%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너레이트 레이턴시 생산 지연도 트랜스포머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TTT와 만바 방법이 지연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컨텍스트 창이 더 길어져도 처리량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해당 논문이 긴 시퀀스 문맥에서 트랜스포머의 계산 비용이 높은 한계점과 시퀀스가 계속 길어질수록 기억 상실 현상을 겪는 RNN의 한계점을 극복한 새로운 타임 테스트 트레이닝 TTT라는 구조를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TTT는 RNN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ML 신경망으로 셀프 어텐션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저자들이 32K의 더 긴 컨텍스트와 더 큰 모델을 사용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아쉬운 부분은 실험에서 학술적 자원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으로 인해 이 더 큰 수백만 수십억 개의 컨텍스트 키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다만 이번 실험을 통해 더 긴 컨텍스트에서 TTT 레이어 장점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 증명됨을 다시 언급하며 추후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까지 TTT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